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면 거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돈 많아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우주인입니다.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낮에 어디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집 밖에서는 집중이 안 되네요.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당분간은 좀 편한 장소에서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직관적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관적 식사가 뭔지 아시나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 intuitive eating, 직관적 식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결국 이 직관적 식사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내가 먹는 양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든지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아. 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이어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탈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이상적인 몸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식이장애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직관적 식사를 실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걸 지양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저희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한 4달 정도 혼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저는 폭식증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회복을 위해서 직관적 식사를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와서까지도 그걸 실천을 했으니까 진짜 4-5개월? 최소 5개월 정도는 직관적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직관적 식사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좀 이상적인 개념이고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직관적 식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직관적 식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서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라는 책인데 저도 당연히 이거 읽어봤죠. 여기에는 직관적 식사의 10원칙, 10가지 법칙, 원칙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 1번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2번 배고픔을 존중하라. 3번 음식과 화해하라. 4번 음식 경찰에서 반박하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몸을 존중해라. 음식을 이용하지 말고 감정에 대처해라. 운동으로 기분의 차이를 느껴라. 결국은 이것도 다 마인드풀하게 먹어라 이거예요. 직관적 식사나 푸드 프리덤을 검색해 보시면은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컨텐츠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냥 자기 색깔만 입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외국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여섯 살 때 우리 꼬마 시절에 먹었던 방식 있잖아요. 그때 내가 탄단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 먹으면 살찔지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분을 합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고프면 안 먹어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식사를 그렇게 먹죠, 자유롭게. 그때처럼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은 그만 먹고 이게 맞는 거고 뭐 간헐적 단식이네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게 맞긴 맞아요. 참 이상적이죠. 근데 이거를 현실에 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탈다이어트 이런 거를 검색해 볼 사람들은 보통 다이어트에 아주 질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지 아시죠?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면 탈 다이어트까지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너 인튜이티브 이팅이 뭔지 아니? 물어보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애초에 다이어트 식이강박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일 텐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식이장애는 식이강박은 식행동 그 자체만 두고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의식.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먹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우린 당연히 먹어야 되고 당연히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도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잠을 잘 자는 거, 숙면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수면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 다 나와 있는데 왜 잠을 잘 못 자냐고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잠자는 것, 먹는 것과 같이 지극히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은 그 행동 자체를 교정을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 식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내 몸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려면 일단 내 몸과 마음의 커넥션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무의식이 정화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내 마음 챙김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들을 자꾸 외워봤자 뭐해요.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 머리로 입으로만 달달달 외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피상적으로 이론을 아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 마음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감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우리 몸의 신호를 어떻게 믿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을 하나를 까먹었어. 과자를 한 봉지를 먹었어. 근데 내 직관이 내 몸이 2봉지, 3봉지, 4봉지 더 먹고 싶대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초콜릿도 먹고 싶고 입이 터졌어. 다른 것도 먹고 싶대. 이거를 어디까지를 내 몸의 신호라고 볼 것인지 이것도 참 모호하죠.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온 사람이라면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알아서 그만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단 거 계속 땡기는데 계속 먹어. 내 몸이 원하는 거래. 내 몸이 이걸 원한대. 과연 내 몸이 진짜 그걸 원하는 것일까?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무의식도 물론 모호하다면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이겠지만 이 직관적 식사가 더 애매해요. 왜냐면 애초에 직관적으로 먹으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환경이. 근데 옛날 뭐 농경사회라든지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뭐 이런 초가공식품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선조들이 먹어본 적도 없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 본 적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몸에 가장 안전한 음식은 우리 인류가 최소 수천 년 동안은 먹고 살아왔던 것들을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홀푸드 그 완전식품, 자연식품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입도 못 대봤을 초가공식품 그리고 그 조미료에 쩔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직관을 믿고 건강하게 먹냐는 거죠. 현대인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한 음식들에 이미 너무 절여져 있고 마라탕, 떡볶이, 짜장면, 피자, 햄버거 이런 음식들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고 이미 알아버렸어 그 맛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미 알아버렸다고 그거를. 이 상태에서 무슨 직관적 식사야. 직관적 식사는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문물과 문명의 발달로 굉장히 많은 편의와 달콤함을 맛보고 있죠. 그러는 만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직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니보어 90일 동안 하면서 고기 1kg씩 먹었죠. 거의. 그리고 살 거의 못 뺐죠. 내가 꼭 1kg를 먹어야 성에 차는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1kg씩 먹고 더부룩했을 때도 많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먹어도 되는데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느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이 뭐 고기인지 탄수화물인지를 떠나서 감정적인 허기가 느껴졌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 중에 불만이나 그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모두는 이 무의식 속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어떤 증상으로 폭주를 합니다. 그게 저는 폭식이었고 여러분들 중에 뭐 거식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알코올이나 약물 오남용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중독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아니라고 안 돼 하면서도 자꾸 이상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 그 이유가 바로 이 무의식에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이론을 대입해도 이
감정적 섭식은 고쳐질 수 없다. 그 궁극적인 직관적 식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 식사에 도달하려면 결국은 무의식을 정화하고 이걸 직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명상이고 하나는 요가입니다. 둘 다 호흡과 관련된 거죠. 호흡하고 이완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TV 보고 영화 보고 친구랑 떠들고 이러는 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뇌파 검사 다 해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지. 아,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명상이랑 요가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상이 뭐 대단한 이상한 뭐 의식 행위가 아니에요. 뭐 눈 감고 막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을 때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집에서 한식을 먹는다 쳤을 때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싹 봐요. 밥이 있네, 국이 있네, 반찬이 이렇게 있네. 숟가락을 이렇게 들죠. 그리고 숟가락을 들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드는구나. 밥을 뜨면서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씹는다. 이거를 머리로 계속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하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어떤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냥 그게 전부예요, 명상에. 사실은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고요. 우리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저도 말하면서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과정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하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해봐라. 이게 결국 명상이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한 번만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섭식장애를 알아왔던 동생이랑 아는 분 요가원에 가서 한번 영종도에서 요가를 한 적이 있어요. 요가 클래스를 듣고 싱잉볼 명상을 하고 우리가 쌈밥집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오늘 쌈밥 먹으면서 내가 알려준 그 알아차림 식사법을 한번 실천해 보겠냐, 한번 트라이 해보겠냐 했더니 오케이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 쌈밥 먹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동생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딱 나왔는데 동생이 저한테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언니 나 밥을 처음으로 남겨봤어. 그게 왜? 그러니까 밥을 남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 남겼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렇게 오롯이 음식에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구나, 딱 그것만 알아차리면서 인지하면서 먹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에 요가 세션도 하면서 한번 마음 정화를 한번 싹 했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식사 시간에 다른 감정이 개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직관적 식사의 경험을 그날 한 거죠. 해본 거죠. 이게 뭔지 안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지 우리가 감정적인 섭식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가리지 마라, 몸의 신호를 믿어라, 이런 말 가지고는 이거 말장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런 무의식을 정화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연습입니다.